자, 시험 이후에 처음 만나는 문학 작품이 신짜오라는 작품인데 이게 최영은 작가의 소설이에요. 이게 어느 교과서에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들 학교는 벌써 연속 2년째 이 작품을 그렇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넣고 있어요. 그 작년에 이렇게 선생님 그 하드를 뒤져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냈었지라는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내용의 흐름만 잘 따라오면 어렵지 않아.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분량이 길고 이거 전문이에요, 전문.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거 소설의 일부만 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이 수업 자료 제작할 때 이 긴 부분을 긴 거 다 하고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부분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의 흐름상 5덩어리로 잘라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아마 오늘은 꼼꼼히 딱 한 번 잘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 조금 점수들 잘했긴 잘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지 않아? 막판에 시간 없었지. 그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 미리. 자, 한번 볼게요. 신짜오 뭘까? 이렇게 돼 있어. 천천히 읽어보자. 1995년 1월. 이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마주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역사적 사실, 또 구체적 공간의 어떤 배경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묻지 않아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지. 또 하나, 우리는 영어에서 뭐야? 유야? 쉬야? 아이야? 위죠, 위. 그럼 위는 몇 인칭이야? 몇 인칭? 뭐야, 신지학이 위는 3인칭이래? 우리는 뭐야? 1인칭이잖아요. 1인칭 복수잖아. 그래서 이미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1인칭 시점이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막 읽으면 안 돼. 그래서 1인칭 시점이다. 1인칭 시점이란 말은 곧 뭐야?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이것만으로도 선생님이 한 문제 낸 거야.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다. 서술자는 작품 내부에서 존재하여 뭐 이렇게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우리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 92년에서 93년까지 베를린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겨우 1년 지나서였다. 다시 우리가 도착한 곳은 플라우엔이라고 불리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독 지역이었던 작은 도시였다. 옛날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었죠.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 이게 개발이 잘 안 되고 이게 좀 시골 느낌이 많이 나는 이런 곳단 말이죠. 버려진 건물들, 황량한 공원, 그 다음에 술 냄새를 풍기며 전차 정류장에 앉아있던 남자들. 그러니까 플라우엔에 가보니 내가 생각했던 독일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알던 1인칭 서술자, 내가 알던 독일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서술자인 내가 생각했던 독일과 직접 마주한 독일의 모습에 대한 차이가 생긴 거지. 예상 선택지. 서술자인 나는 독일에 막상 다시 돌아와 보니 내가 생각했던 독일의 모습과 흡사했다. 마저 틀려.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알아둬야 돼요. 다음에 호 아저씨야. 호 아저씨. 좀 아저씨 성이 희한하죠. 이게 베트남 성이니까. 호 아저씨는 이제 세모로 할게요.
호 아저씨 세모 까먹더라도 이제 같은 인물, 이거 분량이 길기 때문에 같은 인물 같은 도형으로 가야 돼. 호 아저씨의 저녁 초대를 받은 날 엄마, 우리 어버이날도 좀 지났으니까 엄마는 하트 해주자. 엄마는 평소에 입지 않던 예쁜 투피스를 꺼내 다려 입고 화사하게 화장했다. 말꼬리 마냥 껑충 묶은 내 머리를 풀어. 이제 나도 동그라미 할게요. 이제 무조건 1인칭인 서술자의 내 머리를 풀어 짱짱한 디스코 머리로 닦고 결혼식 때 입는 검은색 콜된 원피스를 입게 했다. 2살짜리 동생은 이렇게 마름모로 할게요. 잘 안 나올 거거든요. 동생에게도 새 옷을 입혔다. 오랜만에 화장을 한 이 우리 엄마의 모습이 어린 내 눈에는 꽤나 예뻐 보였다. 엄마는 건물 유리창을 몇 번이나 보며 자신이 예쁘게 치장한 모습을 보며 점검한 거지. 이렇게 플라우엔에 온 지 3달 만에 다른 집에 초대받은 것이어서 나름 엄마의 기분은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었던 거야. 자, 누가 초대했지? 누가 초대했죠? 호 아저씨의 초대가 있었지. 호 아저씨의 초대로 인해서 우리 집, 특히 우리 가족은 엄마와 우리 가족은 뭐라 그랬죠?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신짜오 엄마는 현관 앞으로 나온 응웬 아줌마, 호 아저씨를 세모라고 했으니까 응웬 아줌마는 역삼각형을 하자. 둘이 부부니까요. 신짜오. 자, 엄마는 현관 앞으로 나온 응웬 아줌마에게 외워둔 베트남어로 인사했다. 나도 따라서 신짜오 하고 인사하자 이 응웬 아줌마는 반갑게 웃었다. 아줌마는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부엌에는 호 아저씨가 있었다. 볼이 붉고 얼굴에 아이 같은 장난기가 어려있던 아저씨의 모습을 뭐 한 거야? 외양 묘사했지. 이 외양 묘사를 한 호 아저씨에 대해서 나의 감정은 어때? 한눈에 좋아졌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외양 묘사는 뭘 의미해? 호 아저씨라는 대상에 대한 나의 호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호 아저씨에 대한 나의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설을 읽는 거야.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아저씨 아들 투이, 이제 이 투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동그라미 했죠. 투이는 뭐 할까? 투이는 네모하자. 아들 투이와 같은 반이 된 것을 알고는 우리 가족을 아저씨네로 초대한 거란 말이야. 괜찮아? 괜찮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호 아저씨의 요리는 담백하고 편안했다. 음식을 두고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는 이 아저씨의 요리는 그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토마토를 넣어 뭉근하게 끓인 고깃국, 향긋한 쌀밥, 구운 새우, 볶음 야채와 반으로 자른 라임을 뿌려 먹는 짭조름한 튀김 만두의 맛이 그랬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른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나는 투이를 따라
책장 쪽으로 갔다. 내가 6살 때부터 모은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투이가. 투이는 만화책을 골라줬는데 모두 스누피 시리즈였었어. 저기서 읽을래? 투이가 좌식 소파를 가리켰다. 스웨이드 재질의 소파는 부드럽고 푹신했다. 나는 손등으로 소파를 쓰다듬으며 만화를 읽기 시작했다. 우드스탁과 나란히 계집 지붕에 앉아 노닥거리는 스누피는 꼭 투이처럼 보였다. 학교에서 본 투이는 그런 애였으니까. 그 애는 모두와 잘 지내고 항상 명랑했다. 오케이, 또 하나 걸렸어. 투이라는 그 아이는 모두와 잘 지내고 항상 명랑했다. 명랑했다. 이 투이의 성격이 어떻게 돼 있어?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그치? 작품 속에서, 소설 본문에서 인물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게 나온다 그러면 바로 찾아서 체크해둬야 돼요.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언제나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계속. 키가 큰 애든 작은 애든 활발한 애든 내성적인 애든 모두 투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호 아저씨가 초대해서 기분 좋은 긴장감에서 또 뭐야? 맛있는 식사가 있었고 어른들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맞지? 그 다음에 투이랑 나는, 투이와 서술자인 나는 뭐 했어요? 스누피 시리즈 만화책을 읽었고, 그 중에 투이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지, 그치? 괜찮아?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거 다 읽었지? 넌 얘 닮았어. 투이가 우드스탁을 가리키며 웃었다. 너 처음 봤을 때 우드스탁인 줄 알았어. 내가 작고 못생겨서 그렇게 말하나 싶었지만 악이 없는 얼굴로 천진하게 웃는 투이, 그 애에게 화를 낼 순 없었어. 나 너 겨울에 봤었어. 주말 벼룩시장에서. 투이가 말한 거지. 그래? 걔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물은 거죠? 투이가 공원 맞은편에서도 봤어. 거기가 너희 집 아니야? 내가? 그게 뭐? 나는 다시 너 이 새끼 우리 집 어떻게 알아? 이런 건 아니죠. 아, 그래 뭐 이런 거지. 다시 만화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 집 창문으로 그 애를 훔쳐본 일이 부끄러워졌다. 오케이. 나 또한 투이에 대한 관심이 전에 있었던 거야. 투이와 한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실 몰래 반가워했던 마음까지도 그 애가 다 알고 있을 것만 같은 거야. 독일에서의 일은 이제 뿌연 유리창으로 보는 바깥 풍경처럼 희미하다. 그런데도 처음에 투이네 집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리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여기서 스톱! 되게 중요하죠. 봐봐. 지금 요 부분, 호 아저씨가 초대했고 엄마와 우리 가족은 기분 좋은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맛있는 식사를 했고, 어른들은 술자리를 가졌고, 투이와 나는 만화책을 보면서 서로를 얘기했지, 그치? 너 우드스탁 닮았어. 나 또한 투이가 우리 반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고, 뭐 이런 거야.
여기까지야. 그런데 이게 다 모두 독일의 플로웬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현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그 일은 이제 뿌연 유리창으로 보는 바깥 풍경처럼 희미하대요. 이거는 오랜 과거야.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쭉 읽었던 거는 다 모두 과거라고. 그런데도 독일에서 일은 오래 지나서 뿌옇게 이제 희미한데도 불구하고 이 투이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독일 플로엔 지방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은 잘 너무 오래돼서 희미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또렷하게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여지껏 쭉 읽었던 부분은 과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시간이 정상적으로 시간이 순행적으로 흘렀어? 아니면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진 거야? 거슬러 올라가진 거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을 어떻게 딱 규정 지을 수 있냐면 시간이 순행이 아니라 역순행적 구조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괜찮을까? 괜찮아? 순차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자, 계속 갈게요. 투인의 식구 모두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던 일, 그 환대에 기뻐하던 엄마의 모습, 어떤 조건도 없이 받아들여주던 어떤 따뜻한 기분, 우리 두 식구가 같은 공간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던 그 공기를 기억한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이 호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난 진짜 모른다. 진짜 어떻게 보면 남의 가족인데 어떻게 하나같이 모든 식구들이 다른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거야. 고작 한 명의 타인과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제 별표 어른이 된 나, 이걸 통해서 또 플로웬 지방에서 호 아저씨네 집에 초대를 받은 이것 또한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괜찮니? 지금 어른이 된 이때는 어린 나잖아. 호 아저씨네 초대받은 거는. 근데 지금 이미 그 나가 어른이 되었단 말이야. 어른이 되어서 그때를 회상하고 상상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된 난 아직도 한 명과 나 아닌 다른 한 명과 관계를 맺기조차 어려운데 참 그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했을까 신기하다는 거야. 그때 일들을 이제는 생각해보면 기이하게까지 느껴진다, 이런 내용이야. 자, 계속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죠. 왜? 바로 나오잖아. 플로웬에서 보낸 첫 번째 여름, 계절적 배경 있지? 엄마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참 고생했어. 하얀 각질이 뱀 비늘처럼, 우리 엄마 합쳐줘야지. 팔다리를 덮었고 자다가도 몸을 긁느라 몇 번이나 일어난다고 했다. 응웬 아줌마가, 저도 처음 독일에 왔을 때 그랬어요. 한국도 여름이 습하죠. 근데 여기는 반대니까 뭘 발라도 건조해요. 여름인데. 부럽지. 우리 여름에 습하잖아. 여기 여름에 건조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응웬 아줌마는 엄마에게 직접 만든 크림도 준 거야. 샤워한 후에 꾸준히 바르면 가려움이 줄어들 거라고. 엄마는 이 아줌마의 크림 덕분에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남은 여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 응웬 아줌마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어디가 불편한지 알고 있었고, 배관공, 뭐 이렇게 건물 배관공을 부르거나 집주인과 이야기할 때도 나서서 일을 잘 해결해 줬어. 무엇보다도 그녀는 누구야? 응웬 아줌마죠. 2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하루 종일 집에 고립되어 있던 엄마의 유일한 말. 2살짜리 아이가 뭐야? 내 동생이잖아요, 그치? 아이를 붙들고 하루 종일 육아에만 시달리고 있던 엄마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엄마를 보면
홀로 투이를 키워야 했던 시간이 떠오른다고. 혼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자연히 어두운 생각에 빠지게 된다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러 오라고 이렇게 전화하라고도 했다라는 거야. 또 한번 정리해 볼까 얘들아? 그 이후에 호화저신의 초대, 응? 그 다음에 이번 뭐죠? 플라우엔의 첫 여름에는 어떤 게 있었지? 응엔 아줌마가 엄마에게 뭐하죠? 호의를 보낸 거죠. 호의적이었지. 의도가 좋았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야? 크림 선물이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되게 친절한 응엔 아줌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자, 이제 이 두 가족이 잘 지내나 봐. 잘 지내나 봐, 정말. 그래서 투인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었어. 한 번은 투인의 집에서, 한 번은 우리 집에서 먹는 식이었고, 초여름이 되어서 낮 시간이 길어지니까 토요일 이른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함께 이 두 가족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 거지. 같이 밥을 먹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카드놀이를 하고 우리들은 직소 퍼즐을 하거나 처음에 만나서 했던 대로 만화책을 읽거나. 그때는 몰랐거든. 근데 지금 와 생각해 보면 투인의 가족도 우리 가족도 서로 말고는 다른 가까운 이들이 없었던 셈이한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이 말 또한 뭐야? 이 투인의 가족과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모두 과거였다라는, 과거 회상을 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 어른이 된 시점에서 그때의 당시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은 어떻게 한다고? 어른들은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다. 우리 엄마는 한국 노래를, 응엔 아줌마 부부는 베트남 노래를 불렀다. 뜻도 알아듣지 못할 노래의 후렴구를 어설프게 따라하려던 엄마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던 어른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는 거야.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아빠와는 말이 안 통해. 엄마는 종종 내게 그렇게 말했다. 둘은 서로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죠? 이제 갈등이 드러나는 거야. 이거 있잖아? 마치 두 가족은 막 행복하고 서로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많이 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정작 우리 집에서는 아빠는 그냥 여기 체크만 할게요. 아빠와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았어. 둘을 서로 투명인간 대하듯이 했단 말이야.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드라이브를 할 때도 그랬다. 그런 행동이 어린 나에게, 당시의 어린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들은 끝끝내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 또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호아저씨의 집에서 초대, 플라우엔에서의 첫 여름, 그리고 서로 다 친하게 보내다가 어떤 갈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냐면,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을 제시하는 거야. 그치? 어떻게? 서로가 투명 인간을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듯이 한다는 얘기지. 괜찮니? 괜찮아? 다음 내용. 자, 또 보죠. 좀 지우고. 자, 엄마와 아빠는 같은 대학 동문과에서 만나 오래 연애한 커플이란 거야. 캠퍼스 커플이야. 엄마랑 아빠는. 경쟁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 두 사람이 한때는 서로를 끔찍이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언젠가 엄마와 아빠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아무 미움 없이 평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둘은 결코 헤어지지 않기를 나는 매일 빌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엄마와 아빠, 즉 부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는 상처가 있었던 거야, 어린 시절에. 맞지? 그러면 잠깐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의 상처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한창 예쁘게 자라야 할 어린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이런 상처를 줬던 거야. 계속 투인의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이 좋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야. 투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엄마와 아빠는 가끔 서로를 보며 웃기도 했어. 이건 다 연기들이지, 그치? 투이 가족에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레 하게 됐다. 담배를 피우러 발코니로 나가는 아빠가 엄마의 어깨를 툭 치는 것을 본 적도 있었어. 술에 취해 웃으며 말하는 아빠를 선선히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이 기억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식구끼리만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두 부부간의 관계를 집 안에서와 투인의 가족 앞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잘 웃는 모습을 나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보지 못했어. 자, 이거 볼까요? 엄마, 그때 참 예뻤어. 언젠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그 시절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대.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어? 이것 또한 현재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른이 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 소설들이 이 최영은 작가의 신짜오 말고 더 있거든? 응? 더 있어요. 이런 소설을 가지고 문제 낼 때 가장 많이 출제하는 유형이 뭔지 아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나다라, 마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순서대로 맞추란 얘기해. 시간 순서대로. 그러면 뒤집어 놔도 어딘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치? 괜찮아? 괜찮아? 자, 계속. 여기까지 읽었구나. 좋아. 그러면 우리가 한 20%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문제는 6개가 한 세트.